안녕하세요. 아크TV를 운영하는 아크입니다. 2023년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들은 무엇에 분노해야 할까요? 세계경제포럼은 2023년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146개국 중 105위라는 낮은 순위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여성의 경제 참여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는 자료니까요. 통칭 페미라는 일부 여성들로 변질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동으로 인정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청년 남성에 대한 제도적 폭력을 양산하며 사회적 갈등을 위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운동 아닌 운동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 성평등 지수 2위 페미니즘을 생활 속의 가치로 하여 국가를 운영한다고 인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그런 노르웨이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남녀 양성을 대상으로 징집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양성별을 포함한 징집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3년 양성평등 국방의무이행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논의가 진행될 때 제2차 세계대전을 겪어냈던 전통적으로 페미니즘의 삶을 살아가는 기성세대는 페미니스트로 페미니즘의 의미, 폭력과 차별, 혐오 등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로 여성에게까지 국가가 전쟁이라는 폭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운동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폭력만이 모든 것의 정의가 되었던 시대 페미니즘은 은밀하게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세계의 역사에 새겨진 폭력과 차별, 혐오들을 배제해 가자는 것이 시대 요청이라고 염원하던 대다수의 사람, 세계 시민의 의미이자 정신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류사엔 사람이 사람으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쟁취해왔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89년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권력자만이 인간으로 권리를 누리던 시대가 끝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이 인간의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백인 남성만의 권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1837년 샤를 프리에의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라는 논문에 등장했던 페미니즘은 이후 일부 중상류층, 역설적이게도 하인을 부리던 백인 여성의 참정권 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여성을 포함한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들의 민권운동에 의해 다시 인간의 권리가 확장되어 인권을 완성합니다. 2023년 인간의 권리는 백인 남성에서 백인 여성으로 다시 유생인종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부리던 중산류층의 여성, 그들만의 편협해 보일 수 있던 운동은 모든 인종을 포함한 평화, 평등, 폭력과 차별, 혐오 등에 반대하는 페미니즘이 되어 인류 역사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저들 일부 여성들만의 여성 우월화 운동, 흡사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인종 편견, 인종 우월주의자들 같은 혐오주의자들은 페미니즘을 하는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페미를 말하는 이들은 여성을 대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변이 아닌 대변,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혐오를 싸질러대고 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 정작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평범한 여성들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저 노르웨이의 여성, 아니 국민은 양성을 포함한 징집제를 코앞에 두고 무엇이 차별인가에 대한 논쟁을 했습니다. 구 페미니즘은 폭력에 대한 평화주의자의 시각으로 신 페미니즘은 그것 역시 남녀 차별에 대한 시각이라고 논쟁했고 차별에 반대하는 의미로 양성 징병제를 선택, 반제자들을 이후 계속 설득해왔습니다. 그것이 폭력과 차별, 혐오의 시대의 대안으로 본 페미니즘이 기반이 되는 정치입니다. 저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 사회의 일부 페미라 부르짖는 자들의 운동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 우리 사회의 여성을 포함한 양성징병제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이 논의의 논쟁 중엔 우수한 여성을 군대가 받아들이면 국방력이 올라간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주장은 남성이 아닌 여성 의원이 했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와는 다른 노르웨이 사회에서 군대와 남과 여, 양성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군입대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노르웨이는 양식적 병역 거부 등으로 징집을 합리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이기에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는 현실적, 사회적, 제도적으로 그 가치를 보상합니다. 우리는 책임과 의무만 있습니다. 거부하면 이를 범죄로 보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도적으로 기능하던 최소한의 상징이었던 군 복무 가산점 제도마저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넘도록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현실적인 위협을 눈앞에 두고 있기에 징병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책임과 의무를 당당히 해낸 사람들에게조차 대가에 인색한, 아니 혐오를 보이는 무자비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정당한 대가조차 무시, 차별과 혐오가 당연한 사회에서 그런 차별과 혐오를 확대해 간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 여성을 포함한 징병제에 대해 찬성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부 여성계 페미라 세뇌하는 절대 페미니즘의 의미를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저열한 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책임과 의무를 이렇게 방기해가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은 누구인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여성만의 우월주의는 국가와 법, 사회에서 개인의 책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럼 반국가, 반사회를 위한 활동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뿌리 스튜디오 사건은 관련 업계, 동료와 산업, 우리 사회에 혐오라는 똥을 뿌린 사건으로 볼 것인가? 아님 그 명백해 보이는 저 혐오에서조차 다시 혐오를 만들어 덮으려고 하는 만행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강요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저는 요구합니다. 정치인이라는 자들은 책임만 지우고 국민에게 의무를 이행하라 강요하지 마라. 국민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면 그 희생에 대한 자부심의 대가를,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고 이용하기만 하는 자들에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에 집중하라. 무엇이 혐오이고 무엇이 차별, 폭력인지를 분명히 하라. 그것이 당신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의 가치다. 그리고 목소리만 큰 일부 여성계는 스스로를 돌아보라. 페미니스트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과 차별, 혐오를 반대한다. 그렇기에 페미니스트로 당신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남성에 대한 제도적 폭력과 차별, 혐오를 반대한다. 저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찬양했던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페미니즘을 말하며 폭력과 차별, 혐오를 찬양하는 자들이 페미, 그 이전의 여성,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당신들에게 요구한다. 페미니스트라면 페미니즘의 의미에 집중하라. 혐오에 동조하고 사회적 갈등을 선동하는 저들의 논리로 선량한 대다수의 여성을, 남성을 포함한 미래 청년들을 위협하지 마라. 우리 남녀를 포함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고합니다. 당신들의 미래를 불안전하게 하고 위협하는 페미와 반페미를 이용해 먹는 그 모든 자들의 폭력과 차별과 혐오를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분노하여 저 빌어먹을 것들이 당신들의 미래를 망치는 것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변화시켜 주세요. 이딴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버린 죄송한 기성세대 철진한 페미니스트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혐오가 되어 당신들이 변화시켜가는 사회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 의미가 담기는 어떤 용어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강요가 아닙니다. 인간의 권리, 폭력과 차별, 혐오를 반대하는 정신입니다. 그러니 단어가 아닌 정신으로 당신들이 살아갈 그런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간절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고개 숙여 마음을 담아 고언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회를 살아내신 선배님,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기,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실 후배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